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랑 제가 각각 경험했던 공항에서 잡혔던 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제레미랑 연애했을 때요. 제레미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시애틀인데 부모님도 만나고 제레미도 만날 겸 그리고선 시애틀을 갔었는데요. 제 친구가 그 당시 미국인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를 공항에서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누굴 만나러 가냐고 할 때 절대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순간 걔네는 너를 잡을 거고 좀 더 까다롭게 할 거고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친구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저는 일단 지금은 뭐 화장도 많이 안 하고 제레미가 이제 남편이니까 그렇게 풀어지고 살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13시간 비행을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후줄근한 얼굴로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랜딩하기 전 30분 전에 세수 싹 하고 화장했어요. 속눈썹도 위아래로 붙이고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남자친구한테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때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목적이 뭐냐? 그때가 제가 미국에 처음 입국한 제 인생에서 처음 입국한 거였어요. 여기 방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제가 그 친구 말을 들었던 것처럼 친구가 해줬던 그 조언처럼 저는 그냥 친구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이러길래 남자친구 아니다. 그냥 친구다. 친구네 집에 놀러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멍청했던 게 뭐냐면 그 방문 그 기간을 진짜 제대로 쓴 거예요. 방문 기간을 제가 2달 반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2달 반을 쓴 거지, 체류 기간을.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미국에 처음 방문한 여자가 체류 기간이 2개월 반 정도 되고 근데 친구를 만난대.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 자체를 뭐 법을 어기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의심이 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제 친구가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좀 인터뷰가 길어지면 이건 좀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 어디 놀러 갈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 진짜 어디 놀러 갈 게 구체적이었거든요. 뭐 요세미티도 갈 거고 그랜드 캐년도 갈 거고 라스베가스도 갈 거고 미국 서부는 다 돌 생각이었거든요. 그걸 얘기해 줬는데 듣더니 누굴 하나 이렇게 부르더니 쟤를 따라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를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그 대기 장소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대기 장소. 그 맞은편에는 복도가 있고 조그만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 맞은편에도 또 중국인 분들이 잡혔는데 그분이 먼저 나갔어요. 가가지고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분은 진짜 빨리 나왔어요. 근데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나와요. 물어보니까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라고 그랬대요. 쫓겨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저는 저쪽 방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사람 따라가라고 해서 뭔 일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미국을 처음 가보니까 그냥 심사를 하고 글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짐을 찾으러 가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무튼 나쁜 서막이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던 거죠. 아무튼 갔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2명이 뭔가 보안관 옷 같은 걸 이렇게 막 조끼 같은 걸 입으신 분이 하얀 장갑 이렇게 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짐을 가져와도 되냐? 네 짐을 다 봐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꺼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 짐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2개월 반치를 있는데 거기에 그때 마침 크리스마스가 껴 있어가지고 그 시댁 친구들 애들 그 선물을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짐이 이민 가방으로 2개가 꽉 찼어요. 그 짐을 열자마자 오우 이렇게 많어. 나무들이 오우 이렇게 많어. 그러면서 막 열면서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 친구를 만나러 온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다. 근데 왜 이렇게 짐이 많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자는 원래 짐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친구들 가족에 선물을 챙겨주러 왔다. 그래서 선물이 많다. 그 집은 애들이 많다. 형제 자매 애들이 한 명씩 뭐 4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많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다 뒤져요. 진짜 다 뒤져. 하나하나 다 뒤져요. 그리고 노트나 뭐 그런 거 다 뒤져요. 근데 저는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쟤네가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알아듣겠어? 이러고서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양인이 딱 들어오는데 말 되게 어중간하게 한국어 하는 애들 있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그래서 뭐 하러 왔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한국말 하는 외국인 같은 느낌의 동양인이 온 거예요. 자기를 이민 3세래요. 한국말을 알 줄 안대요. 근데 내가 하는 한국말을 100% 이해하는 거는 뭐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카톡 나눈 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걔가 등장하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걔가 제 카톡을 보더니 제레미랑 나랑 허니, 달링하고 한국어로 했던 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친구야? 이게 친구냐고. 너네는 친구 간에 허니, 달링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가 진짜 완전히 뭐 그랬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아니 아직 남자친구라고 하긴 좀 뭐하고 썸을 타고 있다 했더니 안 된다고. 너 지금 거짓말한 거라고. 또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뭐가 있냐고 해서, 거짓말한 거 없다고. 그랬더니 짐디짐을 하고 제가 거기에 6시간 정도 잡혔어요. 6시간. 미국 처음 입국했는데 6시간 잡혔어요. 진짜 범죄자 취급을 당했어요. 짐 다 까발리고, 서류 뭐 같은 거 뭐 메모한 거 뭐 카톡 메시지 A부터 끝까지 핸드폰 안에 있는 메모장 다 열어봐요. 내가 뭐 하는지 그냥 다 뒤져봐요. 인원이 3명이 추가돼가지고, 1명은 영하는 애, 한국어 영하는 애, 나머지 2명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찾아봐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나를 쫓아내야 되는 증거. 예를 들어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죠? 그 여자 몸 파는 거 그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취업, 아니면은 뭐 불법 체류, 아니면은 신분을 속이고 와가지고 제레미랑 거기서 결혼하는 거. 왜냐면 미국은 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결혼해서 들어오려면 비자라는 스텝을 1년 동안 다 거치고, 반년에서 1년을 거친 다음에 결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결혼만 하고 그냥 아싸리 그냥 들어가가지고 나 그냥 여기서 할래 이러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내려고 그렇게 뒤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그런 사람 짐에는요 뭐 웨딩드레스나 아니면 결혼식에 쓸 뭔가가 나온대요. 근데 저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놀러 간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걔네가 아싸 이거 잡았다, 이 여자 잡았어 하고 생각한 거는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남자친구라는 걸 속인 거, 남자친구를 친구라고 말한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사실이거든요. 놀러 가려는 것도 다 맞고, 우리 그 카톡 보면 우리 며칠에 어디 가고 놀러 가자는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응? 그리고 짐에서 뭐 이상한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불법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브로커 뭐 연락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브로커 연락처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뒤졌나 봐요, 연락처들을. 그러면서 제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지인들 한 명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직접. 윤주라는 사람 아냐고, 얘 미국에 오는 거 아냐고, 왜 오는 거냐고, 이걸 꼭 물어봐. 진짜 깜짝 놀랐어. 국제전화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기꾼인지 이걸 다 뒤지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온 거야. 먼지 딱 하나 나온 건 뭐냐면, 그 친구 조언을 듣고 친구라고 속인 거야, 남자친구를. 그게 제일 저한테 큰 뭐랄까 후회예요. 그냥 남자친구라고 사실대로 얘기할 걸. 왜 걔 친구 말만 듣고 그 케이스만 듣고 친구라고 했을까. 어차피나 걸려요, 거기는. 그래서 잡혀가지고 6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서 한참 준비쯤 다 하고 끝나가지고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다고 나가더라고요. 옆방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고, 저쪽 옆방에서도 울고불고 난리 나고, 쫓겨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다음 비행기로 가세요, 퇴거 조치, 뭐 이렇게. 나는 막 바바바바바 떨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제레미를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연애를 했고 뭐 이거 자세히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리고 제레미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대답한 거와 얼마나 맞는지, 얘네가 서로 뻥을 쳤는지 안 쳤는지. 저는 그 당시 그게 있어요. 저는 몰랐지. 미국에 처음 가니까 공항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줄 쓸 때요. 그 왜 인터뷰한다고 줄을 서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모르고 까막눈이야. 근데 보니까 그림으로 저렇게 핸드폰 금지라고 써놨더라고요. 경찰 같은 분이 하나 와가지고 저렇게 보여주면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껐어요. 그때 또 켰어. 왜냐면 제레미가 도착했어 허니, 나도 도착했어. 그러니까 몰래 하다 또 걸린 거야. 그러다가 인터뷰를 그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잡힌 거지. 그리고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왜냐면은 제레미가 벌써부터 공항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와 이러고 있는데 나는 벌써 여기서 4시간이 넘은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아 제레미가 어떻게 걱정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후로 2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나 신분 조사하느라고. 제레미한테 전화하고 그거를 그 제레미네 가족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진짜 이게 맞는지 윤주라는 애가 오는 거 맞아 하고서 불시에 전화해가지고 불시에 물어보더라고요. 제레미가 내가 서로 연락을 못하니까 핸드폰 싹 내 핸드폰 뺏어버리고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가족 제레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모든 거를 스텝 맞춰가지고 진짜 내가 뻥을 쳤는지 안 쳤는지 내가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걸 비교하려고. 근데 결국은 거짓말 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5시간인가 6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짐을 대충 넣고 그 다 풀어놓은 거를 다시 대충 넣고 나오는데 그 쌍놈의 새끼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여기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너 걔랑 결혼할 생각 아니지? 그래서 내가 결혼할 생각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더니 걔가 어쨌거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 지랄을 하더라고.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널 지켜보겠어. 이 지랄하는 거야.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할 거면 나가서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오라고. 그때 진짜 제가 막 눈물이 나고 이가 이렇게 쌍놈의 새끼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이 지랄하냐. 처음 미국 방문한 그 경험이 진짜 더러웠어요. 기분이 존내 더러운 거야. 내가 무슨 범죄자들도 아닌데 난 태어나서 그런 취급은 처음 받은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그 공항에 잡혔던 썰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남자친구 만나러 2달, 3달 채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무비자가 3개월이 체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꽉 채우면 지랄을 하는 거야? 왜 그걸 꽉 채우면 의심을 하는 거야? 걔네들은 거의 잡힌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 애들은. 남자는 괜찮아. 근데 여자들은 그리고 또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좀 화려한 애들 화장 좀 잘하고 나이 어리고 그런 애들은 100%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꿀팁. 일단 2개월, 3개월 다 쓰시지 말고 그냥 한 2주, 일주일 반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요. 공항에 전화해서 자기 여행사건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늘리면 돼요. 바꾸면 돼요. 저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요. 그러니까 오는 비행기를 바꾸면은 금액이 바뀌지만 가는 비행기를 바꾸는 거는 비수기 그리고 자리가 남을 경우에는요. 차지가 안 되더라고요. 추가 금액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좀 짧게 비행기표를 사신 다음에 물론 유효기간 좀 길어야겠죠. 비행기 유효기간.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와가지고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연장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빵. 절대 안 잡혀요. 내가 아무리 좀 의심이 나고 그래도 어차피 그 비행기 여행 기간이 짧으면요. 웬만하면 안 잡아요. 제가 보니까 여행 기간 길고 여자고 젊고 그리고 화장 좀 진하게 한 애들은 다 잡히는 것 같아. 의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 짓 할까봐. 자, 그리고 우리 엄마 공항 썰을 풀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안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취업을 할 거고 우리 엄마가 무슨 결혼을 할 거고 그렇잖아요. 노인인데.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 중에 부모님들 모시고 오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애를 낳았다든지 출산을 했어요. 엄마가 애를 좀 봐주고 난 좀 쉬고 싶잖아. 그래서 부모님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 무비자를 꽉 채워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 무비자가 3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90일이에요. 90일하고 3개월은 기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3개월인 줄 알았어요. 3개월을 꽉 채우고 출국을 하셨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애기 3개월 동안 물고 빨고 놀았는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미국 가야겠다고 다시 오신단 말이지. 왔다 갔다 3개월.
안전한 그 노인들도 3개월 3개월 3개월. 제가 그렇게 3번을 엄마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방문을 할 때 공항에서 잡힌 거야. 우리 엄마 혼자서 그 지인 언니들이 마침 한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에 오는 틈에 제가 우리 지인 언니 부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좀 모시고 와달라. 비행기 날짜를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시간으로 우리 엄마 걸 맞춰가지고, 물론 좌석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나올 때, 왜냐면 출구가 어디 있는지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딸리니까 우리 엄마를 좀 모시고 와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 아시아나에서 그 노인 서비스가 있어요. 노인분들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뭐 어디 이릅니다 이렇게 일로 가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출국장까지 저를 손을 딱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손에 손을 잡게 해주시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했는데 마지막 번째는 우리 지인 언니가 마침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 틈에 같이 오라고, 편안하게 오라고. 남보다는 아는 분이 낫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거지. 근데 걸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지인 언니가 내가 도와드리겠다. 우리 엄마는 영어를 모르니까 걔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써줬어요. 그 공항 안내하는 그 공항 그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 살고, 우리는 어디서 기거를 할 거고, 뭐 때문에 엄마가 왔는지 방문 못 줘. 엄마한테 인터뷰를 해서 답을 받아야 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 써서 드렸던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 왜냐면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잡힌 거야. 평소에는 잘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가 와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통역이라도 도와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가족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아니고 내 친구의 엄마라고 했더니 그럼 넌 빠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완전 안절부절한 거지. 우리 엄마 고령인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엄마한테 어머니 일단 이분들 따라서 가세요 라고, 그러면은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얼른 나가가지고 윤주야 큰일 났다, 엄마 잡혔다, 이런 거야. 어쩐지 안 나오더라, 늦게 나오더라. 근데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6시간, 5시간, 6시간. 아씨, 우리 엄마 고령이고 뇌졸중도 있고 지금 그거 못 견딜 텐데 얼마나 불안하실까 걱정돼가지고 안절부절.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 조사를 끝난 다음에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리가 졸라게 부들거리고, 특히 그 노인이라서 걱정하고 있는데 2시간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왔냐, 제레미랑 저랑 다 얘기했죠. 왜 자꾸 이렇게 자주 오는 거냐, 계속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따졌어요, 이제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인이 됐고, 그때처럼 뭐 내가 널 볼 거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허접이가 아니니까. 정신 상태도 이제 허접이가 아니고, 신분도 미국인인데 니네가 나 어쩔 거야 씨발, 이런 생각에 우리 둘이 졸라게 지랄했어요. 법을 어긴 게 아닌데 왜 지랄이야? 그랬더니 걔가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온다 이거지. 3개월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너네는 법을 일단 조금 어긴 게 뭐냐면 3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90일이라는 거야. 90일을 달력에 놓고 계산을 해버려. 이게 3개월이 아니라는 거야. 3개월 미만이라는 거야. 근데 너는 3개월을 꽉 채웠다 이거지. 우리가 봐줬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뇌졸중 있다고. 너 그러고선 엄마 돌려보내가지고 엄마가 쇼크로 쓰러지거나 그러면 나 네 고소할 거라고. 아주 진흙탕으로 싸워보자고. 저도 이제 막 싸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뭐 범죄 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니네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법을 어긴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사실 3개월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싫으면 너네가 법적으로 일주일 후에 입국 후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오는 거는 반대 안 됨 이렇게 만들어 놓던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서 왜 지랄이야 그랬더니, 일단은 법은 아니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러면은요 잡힌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이미 잡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오면은 잡혀. 무조건 잡혀. 그러니까 앞으로 오고 싶으면은 무비자 말고 관광비자 뭐 6개월짜리 아니면 투자비자, 이민비자 이런 걸로 오게 해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엄마 왔어요. 엄마가 화가 엄청 난 거지. 휠체어에 실려 나오더라고요. 쇼크 받아가지고. 엄마가 막 승질을 내면서 왜 걔네들이 날 잡은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묵방 오래오래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 가서 또 다시 그냥 다시 또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잡힌 거 했더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엄마 저기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 앉아놓고선 자꾸 기다리게 하는 거야. 응? 한국 통역이 없다고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제가 엄마 고정혜, 우리 엄마 이름 고정혜인데 영어로 고정혜를 쓰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펜하고 종이를 받아가지고 고정혜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대요. 그렇게 들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엄마 여권도 뺏어갔다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여권도 뺏어가고 여기 앉아만 있으라고 하고 뭐 2시간 이렇게 지나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엄마도 호되게 당했어요. 그 후로 엄마는 한국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는 안 오셨어요. 제가 저도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그 다음엔 엄마 안 부르고 그냥 엄마 이민을 신청을 했죠.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을 하고 1년 후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올 때요. 부모님이 오실 때 저처럼 이게 법이라고 또 합법적이라고 3개월을 3개월이 아니죠. 90일을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쓰고 또 잠깐 한국 갔다가 또 쓰고 잠깐 한국 갔다가 또 쓰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걸려요. 걸린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그 사람 말이 뭐 2개월만 있거나 1개월만 있거나 그리고 조금 한두 달 있다가 또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한테 전화 주셨던 그 공항 관계자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팁을 숙지하시고 계시고 저처럼 이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는요. 제가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LA 다운타운처럼 한인들이 많이 놀러가는 지역에서 조심하셔야 될 호객행위들 피하는 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